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경질하거나 사표를 받지 않고 이 정말 헝클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참모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하겠어요.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그 추모하는 곳에 가서 많은 정말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많은 일반 국민들도 내가 어른이라서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못 도와줬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시점을 보시는지 아니면 사과하면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시는 게 빨리 필요하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책임론 얘기 좀 해볼게요. 야당에서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 보면 국민의힘 분위기 어때요? 그 기본적으로 이상민 장관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너무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 했던 말은요. 이상민 장관 얘기는 변호사처럼 나 잘못 없어요. 내 책임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공직을 담당할 만한 분이신가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장관까지는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대통령실 분위기도 윤희근 경찰청장까지는 거의 경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이상민 장관 이것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할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경질이냐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은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갈 거냐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이상민을 보호해야 돼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결심은 대통령이잖아요. 인사권자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경질이든 자진사퇴든 하는 걸로 그냥 이거는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마다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뭐 경질 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좀 다른 것 같은 그게 궁금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경질하거나 사표를 받지 않고 이 정말 헝클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참모나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수습 후 경질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철저 조사 후 뭐 책임 뭐 이게 이 수습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민심과 여기에 대한 수습이 있고 사건 현장에 대한 수습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건 현장에 대한 수습은 끝났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 신원도 다 파악이 돼 있고 지금 신원 파악 못한 분들 없고 그 현장 보존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 아주 초기에 수습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큰 의미의 수습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경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조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아무리 조사해도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책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장관이 직접적으로 뭐 아주 잘못된 지시를 했다거나 잘못된 뭐 보고를 묵살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장관이 되는 그 경질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아니 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왔는데 장관이 그걸 뭐 묵살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잖아요. 기사 보니까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총리 그만뒀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잘못이 나오면은 책임입니다. 이거는 현장 경찰한테 맞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신 이제 억울한 경찰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책임져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장관에 대한 책임은 다르다? 조사해서 뭐 나오면은
책임이고 안 나오면은 책임 안 묻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아니 관계자 그러니까 그 얘기 그거 나오는 지금 거야. 저는 뭐 아마도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 11월 6일이겠죠. 5일까지 애도 기간이고 6일부터는 대통령이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뭔가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6일 날 경질을 한다든지 뭐 곧 경질을 하겠다라든지 뭐 6일일 것이고 뭐 그 뒤는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장 소장이 얘기한 이상민 장관까지는 직접적인 어떤 업무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사퇴 또는 경질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해야 지금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당위의 문장 아니라 대통령이 할 것이다. 아니면 안 하고 버틸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버틸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제가 볼 그럼 때는 내 예상을 그걸 안 모르는 하면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할 만한 권위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이미 영이 서겠어요. 초기 대응 발언으로 인해서 그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권위는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민의 분위기를 만약에 모르고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는 더 커지지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그래. 이상민 장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끝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경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직접적인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냐면 경찰국을 그때 행안부 내에 두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직접 통제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의미로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경찰에 대한 게 뭐면 행정안전부예요. 이름 자체가. 우리 기억하실 텐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 해체하고 그때 뭐 안전부가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현 정부 들어오면서 행자부하고 그 안전부를 합쳐가지고 행안부가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가 된 거죠. 그게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행정안전부니까. 행안부는 재난관리의 주무 부서입니다. 그 자, 사람이 그러면 책임져야죠. 자 이렇게 해요. 이상민 장관까지는 경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타짜 세 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총리를 비롯한 전면 개각 가능성 있어요? 해야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총리도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보여줬고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총리를 믿고 국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인정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그 추모하는 곳에 가서 많은 정말 이 사건과 관계없는 많은 일반 국민들도 내가 어른이라서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못 도와줬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시점을 보시는지 아니면 사과하면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 위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시는 게 빨리 필요하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의도 정치권의 어법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헌법에 상위법이 하나 있다. 민심법, 여론법. 그게 국민정서법이에요. 국민정서법. 지금 현 정부의 대응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거든요. 국민 정서에 계속해서 어긋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걸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도 경질해야 된다? 그런 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 저는 그 부분까지도 당연히 요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한덕수 총리 직접 이 사건의 책임이라기보다 그 말 농담 뭐 웃기지도 않은 농담한 거로 농담 때문에 경질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근데 국정을 리셋한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고 싶고 또 본인도 국정을 리셋하고 싶다면 경질인 것이고 지금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아니겠죠. 이참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인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차이겠죠. 그리고 그게
전면 개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사청문. 경제 파트하고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죠. 경제 파트하고 안보 파트를 지금 바꾸기가 쉽지 않기 그렇겠구나. 때문에.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 얘기인데 이거 저 왜 여쭤보냐면 김상학 평론한테 여쭤봐. 어제 네.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 저희 인터뷰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 사퇴해야 됩니다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 때 얘기를 하면서 네. 아이들 밥 안 준 거보다 이 사태가 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무상급식 때 자진 사퇴했으니까 주민투표하고 자진 사퇴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사퇴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라고 이제 피해가긴 했거든요. 저는 그 뭐 장경태 의원의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네. 오세훈 시장이 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태도가 또 저는 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시장으로서 이거를 임하는 자세, 후속 그 어떤 수습을 하는 어떤 모습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지 지금 장경태 의원이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뭔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정치권도 이거에 대해서 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큰 부메랑에 직면할 것이다. 근데 기사 보니까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런 딱 사퇴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어제 또 했던데. 그럼 지도부 그러니까 두 명이 벌써. 저는 오세훈 시장 뭐 사퇴 얘기보다는 용산구청장 사퇴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일날에도 그 현장에 갔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대책회의에 용산구청장이 불참하고 야유회 바자회 갔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본인의 관내에서 가장 큰 행사 정말 30만 명이 몰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갔잖아요. 30분 전에 사고 나기 30분 전에 본인이 현장 점검하러 갔는데 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보고 집에 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거기 산대. 그러니까 그분이 구의원 출신인데 이 구의원의 지역구는 좀 촘촘하잖아요. 뭐 1가 2나 이런 식으로 해. 그 이태원 지역이 지역구래야던데. 그럼 잘 알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도 그랬을까? 뭐 여기 출신인데 뭐 공무원 하다가 뭐 기업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이 있고 아예 바닥부터 올라온 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후자란 말이에요. 바닥과 더 올라간.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당신은 참사 직전에 그 현장 점검 갔는데 왜 현장에서 조치를 제대로 안 취했어?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평소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부터 지금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 많은 국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8시 반에 갔는데도 그냥 평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냥 이걸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상. 네. 그런 어떤 지금 이 사고 후에 보여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스스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 큰 수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 윤태곤 실장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 사퇴밖에 없잖아요. 그건 네. 보궐선거하고 뭐 이런 건데 용산구청장도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정도일 것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근데 용산구청장이야말로 조금 수습한 후에 수습한 후에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게 거기 지역번호 경찰은 뭐 부여인데. 서울경찰청장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바로 이제 임명이 돼요. 경찰청장은 그렇지. 청문회를 해야 되지만은 근데 여기는 이제 부구청장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요? 그건 저는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는 지금 거기까지 나가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 어떤 그 시각에서 약간 다른 시각을 그냥 억지로 갖다 껴넣으려고 하는 느낌이 현재로서는 좀 들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출당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
당원 자격을 좀 박탈하든지 오. 아니면 윤리를 통해서 어떤 징계를 하든지 어. 이것이야말로 윤리 징계감이 아니냐. 저는 근데 그 당이 그 사퇴 권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당의 징계라는 게 사실 우리 당하고 끊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공직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 우리 사람 아니야 이거. 그렇죠. 거꾸로 되면은 뭔가 꼬리 자르기식이 되는 알겠어요. 느낌. 자.